탄핵을 반대해온 일부 친박계의 사저 정치 논란과 대선 후보 경선 룰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표님께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요거 먼저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3905님, 정 대표님 당 쇄신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응원 문자 주셨습니다. 네. 그동안 이 한국당이 새누리당에서 한국당으로 오는 과정에서 당 내부의 뭐 이른바 인적 청산과 여러 가지 쇄신의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이 시청자들께서는 뭐 힘내시라고 격려 문자를 보냈지만 정치권에서는 그 쇄신이 부족하다. 뭐 무늬만 쇄신 아니냐 이런 비판 얘기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역시 정치권이 이렇게 좀 남의 칭찬보다는 네. 좀 박하게 하는 것이 역시 정치권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느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작년 12월 16일 날 원내대표 취임할 때는 우리 당직자들도 전부 당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네. 누구 말씀 노래처럼 봉선화 연정처럼 톡 치면 바로 저 정당은 바로 이제 무너지겠구나. 한 두세 차례 탈당이 벌어지면 이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은 이제 끝났다. 네. 이런 순간에 제가 어떻게 대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저한테 그 정당이 그래도 설이 지나고 2월 달에 왔을 때는 네. 그래도 안정권에 들어왔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잘못하면 탈당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할 텐데 네. 오히려 지금은 우리 임명진 위원장이 뭐 어디 가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등을 떠밀어도 나갈 의원이 없다. 이 그래요? 정도로 됐으니까 아니 최근에 다시 또 탈당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건 언론이 괜히 싸움을 좀 시키는 거죠. 아. 지금 뭐 제가 파악하는 걸로서는 전혀 지금 그런 조짐은 발견할 수 없다. 바른정당 쪽에서 자 탄핵이 됐는데 탄핵 국회 의결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 그런데 여전히 한국당에 남아있는 의원들이 한 30여 명 된다. 네. 이 사람들이 왜 남아있냐 이제 나와야지 이러잖아요. 그거는 저쪽에서 희망사항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는 이미 학습 효과를 한번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어려운 정당을 지키고 보수 적통으로서 올바른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의원들 인식에 이제 들어와 있고 두 번째는 뭐 제가 다른 정당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 바른 정당과는 바른 정당에서는 더 소위 말해서 비전이 없다. 그렇게 인식하는 의원들이 지금 대다수이기 때문에 네. 아마 나가서 바른 정당을 간다든지 또 제3 텐트로 갈 분들은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것은 지금 그런 불안 속에 있다. 네.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 나온 김에 그 한때 바른정당이 사실은 바른정당이 없었으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됐겠는가. 그리고 그 탄핵 직전에 있었던 청문회에서도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굉장히 뭐 활약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솥밥을 먹던 사이에 그렇게 아주 송곳 같은 추궁을 하니까 더 설득력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리고 또 바른정당이 큰 소리 많이 쳤잖아요. 이제 이 한국당은 완전히 뭐 이른바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근데 이제 한 석 달 정도가 지났는데 정당 지지율에서는 한국당이 앞서져 있잖아요. 네. 특히 TK 지역에서는 뭐 많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도 예. 가장 기본은 인륜 내지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윤리와 도덕과 질서 이것이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네. 기본 위에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국 그분들에 대해서는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배반이라는 이런 두 글자가 특히 TK 지역에서 그래도 이 양반이 여태까지 총애를 받고 또 발탁이 되고 여러 가지의 그런 의원들이 결국은 제일 먼저 그렇게 총애와 발탁을 받았던 분들이 먼저 나간 것에 대해서 네. 결국은 저건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지금 나간 바른정당의 TK 분들이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다. 바른정당이 또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박근혜, 네네. 예. 질문,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질문으로 이제 네. 넘어갈까 합니다. 예.
그 전 대통령과 친박 8인의 사저 정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저는요, 여태까지 정치하면서 또 사저 정치라는 얘기는 또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무슨 뭐 동교, 상도 동계는 들어봤어도 네. 뭐 사저 정치 이건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언론에서 장명도 잘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 8인 정치 이런 거는 저는 절대 지금 잘못된 표현이다. 제가 그 알기로는 거기 가신 분들이 어떤 8인 조직체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보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 네. 뭐 언론에 나온 것처럼 뭐 총괄은 누가 맡고 조직은 누가 맡고 정무는 누가 맡고 이런 형태는 전혀 아니었다. 그것을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그 8명 정치인의 얼굴 사진이 있고 지금 저 그림입니다. 뭐 총괄, 정무, 언론, 법률, 수행 이게 다 한국당의 현역 의원들입니다. 8명이. 그럼 저거는 언론이 완전히 저 소설 쓰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혀 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네,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그 나간 의원 한두 분을 제가 직접 면담도 했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판단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동안의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인간적 관계 또 정치적 인연으로 많은 그 깊은 관계를 맺어온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대통령이 그래도 청와대에 나와서 사저로 가시는데 거기 가서 인사라도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가셨던 분들로 저희들은 지금 인식이 되고 있지. 네. 어떤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그 8인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나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언론이 지금 뭐 그냥 소설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취재하고 언론의 어떤 감을 갖고 지금 저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셨지만 저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저런 식의 정치가 계속된다면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글쎄요. 그 가정을 해서 얘기하셨는데 예. 그 8분이 한 분 한 분이 다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분이고 정치적 경험과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에 대한 어떤 지금의 현상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다. 저는 우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 지금 그 질문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뭐 제가 설득을 한다든지 또 당의 여러 가지 또 봐서 이건 당론을 분열시키고 당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거다. 네. 이런 누구든지 보기에도 그런 인식이 한다면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선 만약 이게 벌어진다면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를 마무리 져줄 거를 아마 설득을 먼저 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설득이 안 되고 실제로 저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해당 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다. 누가 보든지 예. 저건 해당 행위다. 그런 인식이 한다면 그건 우리 당원 당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네. 홍준표 지사도 뭐 이제 곧 출마한다 지금 그런 전원들인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머릿속에서 박근혜를 지워야 할 때다. 뭐 그런 네. 겁니다. 탄핵은 끝났고. 예.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매달리면 이번 대선은 없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홍준표 지사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해하긴 쉬워요. 네. 근데 정치를 하면 그렇죠. 제가 뭐 방송에서 제가 홍 지사한테 뭐 충고라든지 조언을 한다면 예. 좀 어색합니다만은 말을 좀 정제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본적인 개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탄핵의 프레임이라든지 또는 어떤 친박의 이 세력의 프레임에서 갇혀 있으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더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아픔을 겪고 안타까움을 겪고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금 더 빅카드라고 그럴까요? 네. 빅박스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역할을 하는 더 커져 나가는 중도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세력으로 더 성장해 나가야 된다. 예. 네. 그런 전체적인 윤곽에서 아마 저런 직설적 알겠습니다.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은 일제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탄핵 심판을 승복을 하지 않고 있다, 불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표님은 그 탄핵 프레임이나 친박 프레임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하시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야당이 공세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면 그러면 그 프레임을 마음대로 벗어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 뭐 야당의 요구대로 저 승복합니다. 이러면 사실은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좀 용이할 텐데 그런 부분과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문제는 뭐 불복이라고 하니까 이거 참 한국말인데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여태까지 본인은 죄가 없다, 네. 무죄라는 것을 계속 견지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 전 대통령께서 지금 탄핵의 결정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은 본인이 물론 갖고 계시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헌재의 결정이 이렇게 난 이상 네. 그 청와대에서 나와서 사저로 가신다든지 여러 가지 이 과정은 저는 또 헌재의 결정을 따르고 계신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을 불복이다 한마디로 결정하기는 저는 어렵다. 다만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그 이번에 헌재 결정에 내가 파면당할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본인은 납득할 수 없다. 그 입장은 견지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지금 네. 이 야권이나 언론에서 사저 정치 이런 단어를 쓰는 바람에 지금 사저라고 표현하시는데 네. 이제는 뭐 자연인이 됐기 때문에 그냥 자택이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저라는 것이 예. 좀 그거는 일본 냄새가 좀 나는 그렇기도 것도 하고 또 같고요. 관저냐 사저냐 또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건데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정말 자연인이기 때문에 네. 예. 자, 다음은 한국당 내 경선 룰에 관한 질문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황교안 특혜다 이런 당 안팎의 지적이 아, 있습니다. 예. 여기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늘에 맹세하고 네. 특정인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외 규정을 뒀다고 저는 맹세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당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상황도 비상 상황이고 또 야당과는 다르게 저희들이 이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의 일정으로 로드맵을 엄격하게 따져도 네. 지금 불과 20일 만에 우리 당 후보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3월 말까지 지금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20일 만에 후보를 결정하려면 또 뭐 한두 분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10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잘못하면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네. 현재 선언하신 분만 제가 알기로는 한 9명 됩니다. 네. 그래서 예. 앞으로 추가로 나오실 한두 분 더 한다면 10명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비 경선도 해야 되고 본 경선도 하다 보니까 아주 시간이 굉장히 물리적 시간이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경선룰에 대해서 많은 것 중에는 네. 왜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예외 규정을 뒀냐 이건데 저희들로서는 이제 내일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받는데 네. 그 받은 분 중에 올 주말까지 네. 저희들이 3명의 후보를 골라내야 네, 됩니다. 네. 아. 근데 이 3분의 후보가 만약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지율이 뭐 이길 정도로 가고 뭐 얼마든지 좋으면 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만에 하나 네. 지지율이 우리의 예상보다 못하면 네. 어떻게 다른 또 데리고 온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영입하나? 모시고 올 영입할 수 있는 분의 여지를 완전히 닫아 놓으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알겠습니다. 없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거든요. 한국당의 그 이러저러한 어려운 사정을 좀 예. 고려해 달라. 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이걸 특정인을 위해서 열어놨다. 이건 절대 아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이인재, 김진 그리고 김문수 뭐 예. 이제 출마 선언이 거의 확실시 됐던 이 세 사람이 지금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세 사람은 이제 그러면 후보 저는 이 정치인들은 선언하고도 또 대통령 후보로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뭐 운막집에 있다가도 안 한다고 들어갔다 나오고 막 이러니까요. 지금 선언한 거 갖고서 저희들이 예. 완전히 그건 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오후 3시까지니까 예. 등록을 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등록 안 하면 제가 알기로는 각각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오늘 벌써 이미 등록을 마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불복하겠다는 사람 아닙니다. 중에? 안상수 의원하고 예. 김관용 네, 네. 현 경북지사시죠. 두 분이 등록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3시까지 최종 등록을 봐야 되겠고요. 네네. 또 우리가 예전에 저도 이렇게 보면
이 경선 룰을 정하는데 보통 한두 달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아.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한 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의견이 굉장히 충돌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시간이 있으면 그런 거를 다 수렴을 해서 좀 하겠는데 이번엔 알겠습니다. 당사자마다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거죠? 들을 수가 없었다. 네. 이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뭐 경선 룰부터 황교안 논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한국당 입장에서 그 굉장히 큰 변수인데, 저 대표님이 황교안 권한대행하고는 여러 가지로 좀 인연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성시경. 성시경도 아니, 박근혜 정부 초기에 네, 성균관대학교 고시 출신. 경기고. 네. 예. 그 네. 세 가지가 공통 연관되는 거고. 네. 예, 그거 그러니까. 보면 성시경 원조는 제가 원조죠. 그래요. 예, 그런데 하여튼 지금 그 말씀에 제가 좀 사족을 붙인다고 한다면 네. 지금 저희 당으로 봐서는 황교안 대행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예, 왜 그러냐면 당에 입당도 안 했는데 지지율이 15% 이상 나온다고 한다면 네. 그거 이상 매력적인 분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분으로 보이지만 네. 결국 이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냐 안 나오냐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전에는 제가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지지율이 계속 확보되느냐, 또 국민이 나오라는 그 요구가 있느냐. 요구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본인의 의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본인의 의지만 남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아마 저는 늦어도 네. 이번 주 빠르면 뭐 며칠 내에 저는 그 본인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을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정할 때도 좋고 근데- 본인도 이 전국을 명확하게 끌어가는 그런 이미지에서도 좋다 이렇게 근데 봅니다. 출마 쪽입니까? 불출마 쪽입니까? 그거는 제가 아니, 두 분이 워낙 각별하시니까 제가 여쭤. 특별히도 아무리 가까워도 예. 우리 고 박사님 앞에서 이실직고 하긴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알겠습니다. 확보랑 예. 국민의 요구는 오케이. 본인 의지만 남았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그 생방송 중에 시청자 여러분께 문자를 주십시오라고 주문을 드리고 네. 네. 실제 이제 민주당 주력 후보와 맞대응했을 때 가장 유력한 후보 누구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황교안 권한대행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네. 음.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제가 분명히 매력적인 분이다. 네. 출마를 우리가 우리 당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마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매력적인 분이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저희 당도 이미 삼고초를 했고요. 예. 또 아마 우리 의원들도 여러 그 황대행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당으로서는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 대표님, 이게 정치인한테 이런 질문 드리면 뻔한 대답이 예상은 됩니다만 무슨 질문이신데? 진짜 이번 대선에서 한국당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차피 안 될 선거다 이러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 패배 의식에 젖어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제 인생관입니다. 그러니까 네. 요번에도 저희들이 여건만 되면 여건이란 게 뭐냐면 저는 뭐 우선 개헌부터 꼽을 수 있지만 네. 여건은 나중에 또 질문해 주시면 하겠습니다만은 여건이 되면 저희는 지금 가장 야당의 유력 후보라는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여건이 필요? 여건이라는 게 기본은 이번에는 당대당의 대결이 아니다. 이번에는 네. 세력 대 세력의 대결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그것은 저희 쪽에서 보면 개헌 연대 세력이 만들어져야 된다. 아. 그래서 네.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반개헌 세력과 개헌 세력의 대결. 요번에 87년에 그 헌법 체제에서 요번에 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사제에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 헌옷은 벗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더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네. 아마 국민들도 보시면서 안타까움을 이 헌법에서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최근에 이 모습도 보면서 알겠습니다. 역시 개헌으로 가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되지 그럼 않을까. 개헌 세력과 반개헌 세력으로 이렇게 전선이 그어지면 해볼 만하다. 이길 수 그렇습니다. 있다. 네. 그러면 그 개헌 세력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개헌 세력은 뭐 고 박사님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아마 한 세력밖에 없다. 저는 소위 그 친문 세력이라 그럴까요? 친문 세력만 빼고는 전부 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정한 바 있고요. 네. 김종인 전 대표도 이미 탈당해서 나오셨습니다만은 그분도
저희랑 아주 괴를 같이 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또 이왕이면 대선 전 개헌. 저희 당 입장과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또 당이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른 당이 근데 한국당을 지금 좀 멀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은 네. 조금 멀리하지만 네. 조금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개헌 세력과 반개헌 세력으로 가고 또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거는 아마 굉장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네.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네. 그 지금 이익선 앵커 질문 드렸습니다만 김종인 전 의원도 한국당과는 연대 없다. 없다. 뭐 이렇게 아주 공언을 했잖아요. 음. 이게 뭐 무슨 1년 후의 일도 아니고 불과 한 달 내지 2달 안의 일인데. 네. 아니, 우리 당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거지 연대를 안 하겠다고 선을 그어버렸습니까? 예, 저는 뭐 그런 발언.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분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인 전 대표도 네. 저희랑 그 괴가 같다는 거예요. 음. 앞으로 이 정치에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네. 분권형 대통령제 또 대선 전 개헌이란 정치적 괴가 같기 때문에 글쎄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바로 나와서 어느 당을 택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하여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그 여건은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문 세력만 반개헌 세력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민주당 안에 그 개헌 연대 세력에 참여할 민주당 안에 정치인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한 30여 명의 의원들이 네. 당 지도부에다가 왜 이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냐. 이걸 지금 민주당 내 의원이 한 30여 분이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하. 네. 또 김종인 전 대표도 그분들과 지금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역시 걸리는 거는 다 좋은데 친박 패권주의가 여전한 또는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당과는 함께 못하겠다. 이런 정서는 여전히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아주 강하고 국민의당에서도 아주 강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네. 바른정당에 가신 분들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인데 예. 제가 그 말씀에 이해를 합니다. 네. 하지만 거기 앞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예. 지금 94석이 저희 자유한국당의 의석입니다. 예. 94석의 의석을 쉽게 말해서 좀 우습게 보지 마라. 예. 제가 자민련을 했습니다마는 자민련이 제일 최고 많을 때 55석까지 갔어도 얼마든지 이 전국에 대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이 94석의 의석을 같이 갈 수 있는 이 세력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뭐 제3지대 가서 텐트를 친다. 뭐 난 성공하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다 연대할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다. 또 지금 바른정당 같은 30몇 석 갖고서는 제가 자민련 경험이 있어서 네.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헌 연대 세력으로 뭉칠 때 알겠습니다. 저쪽 세력을 막을 수 있다. 지금 문자가 1000건 넘게. 네. 예. 지금 방송 전에 한 30여 건이 예. 와 있었는데 우리 원내대표님 오시고 나서 1000건 이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힘내세요. 2101님과 유사한 문자 주셨고 그 힘내세요라는 문자가 유난히 많아요. 좀 힘없이 보이시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퇴근서부터 여태까지 정말 칼날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제가 자신 있게 이 안정감 있게 우리 한국당 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또 이게 대통령 후보도 많이 나오니까 걱정거리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당도 더 잘 가야 되는데 네. 또 조금 저희 당 지지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이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네.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듣자니 저 예. 원내대표님이 생방송을 잘 못하신다고 들었는데 잘하십니다.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잘 못한다고 그러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고요. 잘 안 불러주신다. 이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 예,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일어나시죠. 예.